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질질 끄는 학원 컬이 버려버리세요. 이론 강의 한 번으로 끝납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한 두 번은 들으셔야 돼요. 같은 강의 두 번 듣는 게 훨씬 낫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책은 많은 분들이 사셨는데 강의는 별로 안 듣더라고요. 강의 한번 꼭 들으세요. 듣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 교재는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교수님과 민법 개말 제가 만든 초초 요약집으로 한 권의 개론 민법 다 있습니다. 이 개론은 지금 유튜브 부동산학 이종호 TV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민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기출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차는 이 초초 요약집과 기출문제집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죠. 이론 공부하시고 바로 문제 확인하시고 그러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해주세요. 문자 전용입니다.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1차 과목은 한 과목이죠. 개론이 쉽게 나오면 민법이 어렵고 개론이 어려우면 민법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원 선생님과 김하연 이 두 명이 여러분 1차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의사표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표시에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비통책 4강이 있죠? 이 시간에는 이제 척업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 빨강색 제착 4강 이 4가지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척업을 공부합니다. 교재 180페이지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세요. 갑과 을이 매매했습니다. 근데 갑이 착오에 빠져 매매했어요. 자, 그럼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매매는 착오에 빠진 갑에게 보통은 불리할 겁니다. 을에게는 유리하겠죠? 서로 상반됩니다. 갑은 매매 계약을 불리하니까 취소를 원하겠죠. 을은 나에게 유리하니까 취소를 막아야겠죠? 서로 상반돼요. 그럼 갑이 취소한단 말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부정하려는 자고 을은 취소를 막은단 말은 효력을 인정하려는 자, 주장하려는 자입니다. 자, 그럼 취소하려는 자가 법률의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 착오니까 취소한다고 이 두 가지를 착오자,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을은 취소를 막아야 되죠. 야, 갑, 너는 중과실 있어. 너는 중대한 과실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을 측에서 이 취소 못한다는 중과실 입증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매매했죠. 원래 갑도 표의자고 을도 표의자죠.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자죠. 갑이 만약에 팔겠다고 말한 표의자라면 을이 사겠다고 말한 표의자입니다. 둘 다 표의자인데 지금 여기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는 둘 중에 누가 비정상으로 의사표시했죠? 갑이 했죠. 을은 정상이죠? 그래서 갑이 취소를 원하고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갑이 했죠. 갑을 여기서 표의자 그래요. 갑을 뭐라 불러요? 표의자랍니다. 그럼 을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잘 하셔야 돼요. 원래는 갑과 을 둘 다 표의자예요. 갑이 팔겠다고 말한 표의자라면 을이 사겠다고 말한 표의자입니다. 둘 다 표의자인데 지금 공부하는 여기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는 둘 중에 누가 비정상으로 의사표시했죠? 을은 정상인데 갑이 착오에 빠져 갑이 비정상했죠. 그럼 여기서는 갑을 표의자라고 그래요. 그럼 을을 그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갑이 표의자 착오자가 이 법률행위 내용이 되고 중요부분 착오를 입증합니다. 그럼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중과실 여부를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우리 자 상대방이죠.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상주 중과실 을이 상대방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가 중과실 증명합니다. 항상 일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결과를 외워두셔야 안 잊어먹습니다. 우린 시험 공부죠. 이해에서는 시간의 오프입니다. 이해하고 결과를 이렇게 상주 중과실 외우세요. 그래야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죠. 우리 모든 시험 과목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만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학교론에서 수요 변화가 선의 변화입니까? 점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가 선의 변화요? 점의 변화요? 보세요 여러분.
개론 시간에 흐름을 이해했지만 지금 답 못하잖아요. 이해만 하니까 답을 못하는 겁니다. 어버리세요. 자, 제가 20회 때 자격증 땄거든요. 이렇게 외웠어 제가. 이거 제 암기법이에요. 수요 우선 이렇게. 수요 우선 이렇게.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면 수요 변화가 무슨 변화? 선의 변화. 그 가격 이게 왜요? 왜? 이게 뭐다? 가격 왜? 그러니까 수요 우선 량가점. 량가점이 뭐예요? 수요량은 가격 변화, 곡선산의 점의 변화죠. 자, 20회 때 외운 게 지금까지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시험 시간에 언제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그래프 이해하시고 외우셔요. 저같이 수요선, 량가점 이렇게 개론 암기 과목 여러분 이해해서 시간에 봅니다. 이해하고 이렇게 저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문제 풉니다. 지금 놀라는 부정인데 또 선생님이 개론대 주세요. 또 댓글 달면 안 돼요. 저 시간 없어요. 저 민법과 중개사 팔 시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상주 중과실 외우세요. 자, 그럼 109조에서 의사표시는 범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인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을 표의자, 착오자 입증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이 상대방, 상주 중과실, 그러나 그 착오 표의자의 중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단서를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2항, 전항 1항이죠. 1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리고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 착오 취소권, 포기, 배제 약정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착오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써있죠. 우린 취소하지 말자고 가능해요. 우리 술 마실 때죠. 자, 의리하고 갑이 술 마셔요. 의리 갑이 야, 갑 너 술 취했지? 갑이 뭐라 그래요? 안 취했는데 의리 너 술 취했잖아. 갑이 안 취했다고? 의리 뭐라 그래요? 너 나중에 술 마시고 딴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갑한테 야, 갑 너 지금 착오에 빠졌지? 아닌데 멀쩡한데? 우리 너 착오에 빠졌거든? 멀쩡하다고? 우리 뭐라 그래요? 그럼 너 나중에 착오로 취소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이라 착오 취소권 포기 약정 가능합니다. 이들은 착오 취소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 했습니다. 그럼 자기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착오는 누가 나를 건드렸나요? 아니죠. 나 혼자 착오에 빠졌죠. 그럼 책임져야 되고 원칙 취소 못합니다. 만약 취소하려면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그저께 아파트 분양권 샀는데 안 올라요. 제가 그저께 착오에 빠져서요. 하고 취소하면 될까요? 일주일 전에 산 코인이 막 떨어지네? 그럼 쫓아가서 제가 일주일 전 착오에 빠져서요. 하고 취소하면 될까요? 못합니다. 누가 착오에 빠지래요? 책임져야 돼요. 네, 예외적 취소할 수 있고 그 예외적 취소 요건을 109조에 규정한 겁니다. 취소하려면 첫째, 법률의 내용이 돼야 되고 둘째,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셋째,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니까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까지 표의자가 입증하고 그러나 중과실을 상주 중과실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자, 그럼 이 중과실이 나오는데 우리 선이야기 공부했죠. 선이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고 과실이 다시 경과실, 일반적인 주의무위반, 중대한 과실, 현저한 주의무위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과실은 다 경과실 말해요. 경자를 생략합니다. 그냥 과실은 다 경과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꼭 중자에 써주는 거죠. 그럼 착오에 빠진 건 내가 착오에 빠진 걸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지금 중과실 나오니까 이 선이 여기다 적용하겠죠. 착오에 빠진 사람은 내가 착오에 빠진 걸 모르는 거죠. 선입니다. 근데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럼 경과실은 중과실 아니라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에 빠진 건 약간의 실수는 있습니다. 네, 무조건 경과실이 취소한 게 아니고 자 이거 두 개 내용이 되고 중요한 착오고 여기까지 통과했다는 전제하에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경과실로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 입어서요. 그래도 과실에 빠진 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습니다.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놈입니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착오 나오면 불법행위 X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착오 중에 동기착오라는 게 있죠. 여러분, 착오는 무엇을 착오한 거죠? 의사표시. 의사표시. 109 쓰려는 걸 106 이렇게 의사표시를 착오한 거예요. 동기착오랑 의사표시는 착오 없어요. 의사표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했는데 하게 된 동기가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외제차 멋진 거 타고 다녀요. 멋진 거 타고 다니니까 여자가 꼬시려고 해서 꼬셨어요. 그럼 착오 없죠. 그 A라는 남자 꼬시려고 해서 A라는 남자 꼬셨죠. 근데 꼬신 이유가 외제차 타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꼬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차 친구한테 빌린 거네. 이게 동기착오예요. A라는 남자 꼬시려고 A라는 남자 꼬셨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착오 없어요. 근데 왜 꼬셨죠? 돈이 많은 자고. 이게 동기착오입니다. 동기착오는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중요 부분들께 중요한데 동기를 표시하면 돼요. 야, 너 외제차 타니까 돈 많은 줄 알고 꼬시는 거야 라고. 또는 상대방이 동기착오를 유발 제공했다. 아, 이 차 내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거든. 이 거짓말 쳤다. 이때는 이제 중요한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를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꼭 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꼭 합의까지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표시해서 상대방이 알아먹으면 돼요. 또는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 제공했으면 됩니다. 꼭 합의까지 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법조문 잘 분석하세요. 다음 이제 그럼 동기착오 예를 들어볼게요.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 공장 지을 목적으로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아무런 착오 없어요. 평당 1,000만 원에 살려 해서 평당 1,0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아무런 착오 없죠. 근데 공장 지으려고 사는데 이 토지는 공장 못 짓는 용도예요. 이게 동기착오입니다. 그럼 이제 갑과 을 중에 누가 비정상 의사표시했죠? 을이 했죠. 그럼 이제 을을 이제 표의자라 그래요. 을이 착오에 빠졌죠? 을을 표의자. 갑을 뭐라 불러요? 그 상대방. 그래서 이제는 을이 취소를 원하죠? 갑은 쓸모없는 토지 지금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을이 표의자예요. 그럼 우리 동기착오에 빠졌으니까 우리 소송에서 내가 공장 진다고 했잖아요. 동기를 표시했다고 이걸 입증해서요. 그리고 공장 지을 목적인데 못 짓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소하려는 을이 여기까지 이거 두 개 다 입증했어요. 입증하면 이제 갑은 취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과실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을 뒷조사 해봤더니 을이 이미 공장 경영자입니다. 공장이 협소해서 토지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공장 경영자가 이 토지 시군구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공장 못 짓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그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우리 전화도 못한 안 해본 중과실 있다고 갑이 입증했습니다. 중과실 입증되니까 우린 취소 못한다고 판시가 났죠. 이 사건이 동기착오에 관한 사건임에서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한다는 그 사건입니다. 즉 이 사건으로 동기착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착오 취소하려면 첫째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 판단할 때 경제적 손해, 경제적 불이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럽니다. 다음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표의자에게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알고 이용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여기 이용해서 더 썩을 놈이죠? 이땐 중과실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예외적 판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착오 효과는 먼저 착오는 나쁜 놈 아니에요. 멍청한 놈이고 나쁜 놈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위법행위, 나쁜 행위해야 돼요. 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책임지는데 이 착오에 빠진 사람은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80페이지. 착오는 임의규정이라 배제해 갈 수 있다. 그 동기착오는 표시했거나 표시 안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유발 제공되면 중요부분 될 수 있습니다. 중요부분은 경제적 불이익이에요. 다음 중과실 있으면 원칙 취소 못하지만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예외적 취소할 수 있고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일단 결론 할 수 있다. 이 결론을 꼭 외우세요. 우리 기침할 때 해치하죠? 해치할 수 있다. 결과를 꼭 외우세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획 있죠? 근데 우리 착오에 빠져 매매했어요. 그리고 우리 계약금 주면서 위약금 약정도 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못 줘서 채무불량에 빠지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했죠. 그럼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해서 갑이 해지했죠. 근데 위약금 약정했기 때문에 갑이 계약금을 몰수하고 을에게 안 돌려줍니다. 그럼 을은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손해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 후 매매를 취소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할 때 착오에 빠졌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니까 중도금 줄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요. 흐름을 또 이해하시려면 에우라고 결과를 해치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뭐죠? 계약금 못 돌려받는 불이익.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하자하다 뭐 책임은 계약법에 나오고 착오는 민법 총칙에 나오니까 두 개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죠. 그럼 하자하다 뭐 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고 가능하다. 두 개 따로따로 판단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는 고유가실, 위법행위 손해에 있어야 되는데 경과실이 있더라도 책임 불법행위 X, 다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어요. 다음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 취소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필기다 하세요. 자 이제 사기 강박으로 갑니다. 이 110조 1항과 2항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여기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꼭 외우라 했죠.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의 알수가 과실인데 반대가 무과실 상할수 상소무 꼭 외우시라 했어요. 110조 사기 강박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사기 강박하면 취소할 수 있다. 리양은 자기들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관에서 자기가들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을 가로쳐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의 괄호 이게 상할수로 빨리 보여야 돼요. 그때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고요? 상소무일 때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3항 전 2항은 1항과 2항을 말하죠. 1항, 2항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럼 1항과 2항을 잘 비교해 볼게요. 자, 1항은 갑과 을이 매매하고 당사자들 중에 한 명이 사기 강박한 겁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당사자 간 사기 강박이에요. 그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중에 누구를 표의자라고 불러요? 갑과 을 중에 누가 표의자죠? 을이 사기 강박 당해서 을이 비정상적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을을 표의자라 부르고 갑을 뭐라 불러요? 그 상대방, 갑을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2항에서는 자 매매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갑과 을인데 그럼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죠. 병이 을을 사기 강박해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당해서 매매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하고 친할 것 같아요? 을하고 친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병은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병은 을하고 더 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어 버리면 자, 우리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우리 괜히 샀네요. 안 샀어야 돼요. 그럼 우리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병 친구 꼬셔서 야, 너가 나 사기쳤다 그래. 너가 너 칼로 강박했다 그래. 그럼 다 취소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둘이 짜고 다 취소하면 상대방 갑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하지 못한다고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이 이렇게 똑똑해요. 누구를 보호하게 취소 못해요? 상대방 갑.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엔 진짜 우리 사기 당했어요. 진짜 우리 사기 당했는데 상대방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특별히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속무죠. 자, 그럼 우리 사기 당했다고 가정하면 갑은 그래도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봤죠. 우리 사기 당했다는 걸 상대방이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른다 상소물 원칙으로 봐서 취도 못하는데 참 특이하게 상할수라면 그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자, 갑과 을 중에 갑과 을이 매매했죠. 갑과 을 중에 누가 비정상적으로 의사표시했죠? 을이 사기 강박 당해서 을이 비정상으로 의사표시했죠. 그럼 을을 표의자 그래요. 표의자. 갑은 정상으로 했죠? 그럼 갑을 상대방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래서 갑이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상태에 달렸습니다. 그럼 상소무면 을이 취소 못하거든요. 근데 을이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나쁜 놈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상대방 병액 우리 병액 제3자 병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면 틀립니다. 이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할자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강박 110조 2항 아닙니다. 대리인은 1항으로 와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에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이 본인인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면 틀려요. 둘이 똑같은 사람이라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걸 본인 갑이 몰라도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우리 보기에 갑과 대리인 동일시하겠죠. 그래서 110조 1항으로입니다. 제3자의 사기강박 아닙니다. 이제 그럼 또 이제 이해하셨죠? 외워요 이제. 자, 대리인의 기망 나오면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대리인 기망 나오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해보세요. 본인 갑과 대리인은 동일시할 자예요. 만약에 갑을 오른손, 대리인을 왼손이라면 이런 말도 있어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도 있죠. 왼손이 사기 강박한 걸 오른손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에서 반가르면 상대방 사기 강박이 110조 1항이고 당한 표의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반가로 2번 제3자의 사기 강박이 110조 2항인데 이제 상할수일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고 1항으로 가요. 그래서 본인이
몰라도 선이라도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 사기로 기각하면 피해자는 아까 을은 갑과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 병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했죠. 취소해야 하면 틀렸죠. 자, 양가로이면 사기 무슨 말인가? 자, 자기는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 지하철이 뚫릴 거예요라고 허위사실을 알조한 겁니다. 근데 자, 부작이란 말은 이럴 때 나와요. 자, 어떤 법률상 의무,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뭔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네요. 그럼 해야 되죠? 안 하네요? 그때 부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없다면 부작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할 때 부작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깐난아기 있죠. 깐난아기가 있으면 엄마는 밥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밥 줄 의무가 있죠? 안 줘서 굶어 죽어요. 그게 부작위한 살인죄입니다. 근데 깐난아기가 굶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밥 줄 의무는 없거든요. 의무 없죠.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밥 안 줘서 얘가 죽어도 그럼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의무가 있을 때 부작위가 나와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합니까? 세월호 선장. 선장은 승객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 도망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선장이 부작위한 살인죄로 처벌된 겁니다. 의무가 있을 때 부작위가 나와요. 자, 그럼 교환계약에서 내 시가를 말할 의무가 없거든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부작위한 기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시가보다 고가, 더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약간 뻥쳤네요. 그래도 기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가 10억이면 10억이 내놓습니까? 한 10억 5천 내놔서 한 2, 3점 깎아서 팔잖아요. 그런 건 기망 아닙니다. 즉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분양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현장 건설 현장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것은 말해야 할 신은치상 의무가 있어요. 새벽에 절대 밖에 보지 마세요 라고 말할 의무가 있는데 말을 안 했네요. 왜 말 안 했죠? 속여서 팔려고. 그게 부작위한 기망이 됩니다. 또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말할 의무가 있어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말해야 됩니다. 안 했네요. 왜 안 했어요? 속여서 팔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작위한 기망이 되지만 시가는 정해진 거 없어요. 시가는 기망도 아니고 착오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공동묘지 말해야 돼. 안 하면 부작위한 기망이다. 시가는 묵비해도 상관없어요. 높은 가격 더 고가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시가는 정해진 거 없어요. 그래서 불법적 간섭 아니다. 그래서 시가 나오면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알아서 판단합니다. 다음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이 이르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통책 사강 다 끝났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 갑니다. 양가로 1번에서 111조 1항 있어요. 자, 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발송한 때요, 도달한 때요, 도달한 때. 자, 그럼 여기서 도달이란 편지라면 편지를 뜯어 읽은 때가 도달이 아니에요. 자, 이 료지가 완료할 료입니다. 완료할 료. 그리고 알치. 완료할 료 아시죠? 그래서 원래 완료할 료인데 두음법칙이라 요라고 쓴 겁니다. 그럼 편지로 치면 편지를 뜯어 읽은 때가 도달이 아니고 편지 읽을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도달입니다. 편지가 우체통에 꽂혔어요. 그럼 읽을 수 있죠. 그때부터 도달로 봅니다. 꼭 읽은 때부터가 아니에요. 만약에 유지한 때를 도달로 가정한다면 나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는 평생 도달하지 않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내 채권자가 보냈어요. 그럼 읽거나 마나 돈 갚어 써 있겠죠. 안 읽어요. 그럼 이게 도달이라면 그건 나에게 평생 도달하지 않죠.
그럼 돈 안 갚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게 도달 아니에요. 내가 안 읽어도 읽을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죠? 그게 도달입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는데요. 꼭 알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요. 그래도 상대방의 통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다 도달입니다. 꼭 편지 읽었을 걸 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겼죠?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한 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거둬들일 수 없다. 거둬들려면 도달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가비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편지 읽었거든요. 우리 편지 읽어놓고도 거짓말 쳐요. 나 받은 적 없는데 거짓말 칩니다. 그럼 갑과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도달주의라 도달했다는 사실을 표의자 갑이 입증해야 돼요. 너 읽었잖아 라고 표의자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갑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의사표시는 100원짜리 편지를 안 보내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보내거든요. 왜 표의자 갑이 비싼 돈을 쓰죠? 자, 을에게 보냈는데 갑에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면, 즉 반송되지 않으면 을로 읽었지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표의자가 비싼 돈을 쓴 겁니다. 반면 100원짜리 우표, 보통 우표는 추정 안 해줘요. 돈을 많이 써야만 을로 읽었지라고 추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11조 2항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이 항은 의사표시자 또는 표의자,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죠. 발송한 후. 다음,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래도 보낼 때는 멀쩡했죠. 멀쩡했죠. 그럼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유효. 유효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 그럼 통지를 발송했을 때는 이 의사표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잘 모릅니까? 의사통 표시 발송했죠?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잘 모릅니까? 유효죠, 유효. 어떻게 알아요, 유효인지? 원래 정상은 굳이 정상이라고 써주지 않습니다. 정상은 굳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정상은 비정상이라고 써줍니다. 여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유효, 정상이라 굳이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숍 1층에 앉아 있어요. 커피숍 1층 창가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겠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 정상, 저 사람 정상, 정상이랍니까? 정상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옷 다 벗고 지나가네? 그때 야, 쟤 미쳤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비정상은 비정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정상은 굳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효예요. 유효. 무효라면 무효 사유를 써줘요. 안 써줬죠? 그럼 유효입니다. 그러면 이 가로친 거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이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단 말이 앞에 유효가 그대로 유효로 왔기 때문에 사망이나 제한 능력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죠. 그게 앞에 유효가 그대로 유효로 와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내요. 갑이 보낼 때 멀쩡했는데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죽거나 제한 능력이 되어도 처음에 유효죠? 그럼 그대로 유효. 이게 이 빨강색이 유효가 유효니까 빨강색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보낼 때 유효거든요. 유효. 근데 만약 이게 무효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무효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이게 효력 영향을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유효가 무효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유효가 그대로 유효했단 말은 이게 효력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니까 처음에 유효가 그대로 유효로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과목에 뭐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 이해하세요. 유효가 유효를 안 바뀌었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만약 요소가 무효로 바뀐다면 그는 효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도달은 요직 가능한 겁니다. 앓고 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의 상태 도달이고, 도달로 추례 못하죠. 전이만 가능합니다. 보통 우편 추정 안 되지만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그 무렵에 송달, 도달했다고 추정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린 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 발신주의가 있죠. 자, 두 개 보세요. 무체발, 격승발, 무체발, 격승발. 이제 다음 시간 할 것 같은데 민법 총칙에서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무체발. 그다음 계약법에서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 이거 우리 두 개가 우리 시험 범위의 예외적 발신주의. 나머지 다 도달주의인데 이 두 개가 예외, 우리 시험 범위에 무체발, 격승발 해보세요. 자, 기타 규정에서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을이 편지 읽었거든요. 근데 하필 제한 능력자입니다. 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설령 을이 갑의 편지 읽었더라도 야, 넌 내 편지 읽었지? 라고 도달 주장 못하게 합니다.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을 뒤에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 안 후에는 법정 대리인이 뒤처리 해주겠죠? 그때는 도달 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112조 의사표시 상대방이죠.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을 때 제한 능력자 또 넘쳐요. 누가 맛이 간 거예요?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제한 맛이 갔죠. 그때 의사표시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가 이거죠. 도달 주장 못한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항할 수 있다란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공시동달에 나오는데 자, 갑이 만약에 원룸이 있는데 원룸 투룸을 을과 임대차에서요. 근데 을이 원룸을 투룸을 월세 2달 연체합니다. 그럼 갑은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는데 해지는 도달주의죠. 해지 의사표시를 을에게 도달시켜야 돼요. 근데 을이 연락이 안 됩니다. 핸드폰도 안 받아. 집에 가봐도 없어. 지금 몇 달째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도달주의라 갑은 을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됩니다. 이러다가 평생 못 만나면 큰일 나겠네요. 그때는 이제 갑이 법원에 공시동달 신청합니다. 공시동달 신청하면 갑이 하고자 하는 이 해제 의사표시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면 이걸 을이 볼 확률은 거의 0입니다. 0이어도 2주 후가 되면 우리에게 강제로 도달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도달주의라 이제 해지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갑은 다시 법원에 신청해서 짐을 다 드러내는 거죠. 이게 공시송달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시송달 몇 글자예요? 네 글자라 과실 없이 네 글자. 과실로 틀려요. 과실로 인하여 틀립니다.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못하거나 또 상대방이 누군지 알더라도 여기처럼 소재가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된다. 그때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이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과실 없이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의사표시 규정을 다 마쳤습니다. 항상 강의는 많이 들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많이 들을수록 기억이 오래가고 여러분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되도록 자주자주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들으시고 이제 교재로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까지 공부하면 퍼펙트하죠. 항상 이론과 기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